안녕하세요. 승부팀입니다. 오늘은 J리그 17라운드 몇 경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쪽으로 반드시 적중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마와 세레소 오사카 경기입니다. 가시마는 7위에 세레소 오사카는 1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두 팀 다 중위권에 랭크되어 있지만 최근 행보는 많이 다르죠. 가시마가 최근 일정에서 선전으로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고 세레소 오사카는 부진한 흐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홈팀 가시마는 직전 사간도스를 상대로 해서 2대1로 패배를 기록했죠. 컵대회 포함 2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치러진 10경기에서 직전 사간도스 전 패를 제외하면 패가 없죠. 그리고 이전 리그 3경기에서 FC 도쿄와 나고야 그리고 요코마리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옴으로써 완벽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도 가시마가 홈 2점을 안고 주도권을 잡고 공세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승리할 때 주축 자원들의 변화도 없죠. 특히 공격 전개를 주도하는 측면 조합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회 창출이 늘어나면서 활발한 공격 전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 5경기 중 4경기를 무실점 경기를 치르고 있죠. 비록 지난 라운드 사간도스에게 멀티실점을 하긴 했지만 중원에서부터 압박하는 수비 조합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오늘 경기에서 공수 양면으로 좀 더 나은 경기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선 원정팀 세레소 오사카는 부진한 흐름을 반복하고 있죠. 지난 시즌 리그 4위를 차지했던 강팀이었지만 이번 시즌에는 기대 이하의 경기력으로 저조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컵대회 포함 최근 4경기에서 승이 없으며 직전 산프히로 홈에서도 산프히로에게 2대1로 패하면서 집중력을 상실한 수비진의 안정감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수비 조합의 변화를 꾀하고는 있지만 최근 일정에서 꾸준히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원하는 성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진한 흐름 속에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격의 핵인 오쿠보가 결장하죠. 이번 경기에. 따라서 최근 일정에서 오쿠보 대신 카토가 최전방에 대체 출전하고는 있지만 역습 완성도에 따른 기복과 맞물려 득점 생산이 어려운 실정이죠. 원래 세레소 오사카가 수비진이 안정감 있는 팀이었는데 수비가 흔들리면서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어 부진한 흐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에서도 결장자가 있어 특히 더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오기란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세레소 오사카가 좀 더 신중한 운영을 취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한 수비 불안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홈팀 가시마가 홈 2점과 공격진의 경기력 개선을 통해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홈팀 가시마의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그 최하위 요코하마 FC와 리그 6위 후쿠오카의 경기입니다. 홈팀 요코하마 FC가 쇼난전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둔 후 다시 가와사키에게 3대1로 패하면서 연승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죠. 반면 후쿠오카는 리그 3경기에서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죠. 최근 공식전 10경기에서 패가 없습니다. 역시 이번 경기도 전력차가 많이 나는 만큼 쉬운 경기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코하마는 신중한 경기 운영을 하겠죠. 수비진 구성에 많은 수를 배치하며 역습을 통한 공격 전개를 활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능력 면에서 기대치가 저조하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반면 원정팀 후쿠오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일정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죠. 직전 경기 쇼난에게 2대1로 승리하면서 리그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3게임 모두 한 점차 승부였지만 오늘 경기는 후쿠오카가 압도적인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주도적으로 공격을 시도하는 측면 조합이 꾸준한 기회를 창출하면서 일선의 위험지역 장악 능력이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죠. 또 최근 데드볼 상황에서 집중력 개선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최근의 흐름에서 1점차 승부가 많았고 특히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모두 1점차 승부를 치른 만큼
득점력 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원정팀 후쿠오카의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최근 흐름으로 봐서는 핸디캡 승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1점차 승부가 대부분이었던 만큼 핸디캡은 건들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후쿠오카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시미즈와 FC도쿄 경기입니다. 시미즈는 리그 16위에 랭크되어 있고 FC도쿄는 1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양팀 다 최근 부진한 흐름에 빠졌지만 FC도쿄가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죠. 16위 시미즈는 최근 부진한 흐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삿포로를 상대한 직전 경기에서도 2대0으로 패하면서 공식 경기 3연패를 기록 중에 있죠. 주전 측면 수비수 하라가 결장하면서 이 기간에 멀티 실점을 반복하는 수비 불안이 매우 두드러져 보입니다. 역시 전력 열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서도 신중한 운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죠. 3백 기반으로 진영을 구축하지만 측면 조합의 수비 기여가 기대 이하이기 때문에 실점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무려 10점을 실점했죠. 그리고 2경기는 무득점 경기를 치렀습니다. 따라서 집중력을 잃은 수비진과 역습 완성도가 떨어진 공격진의 부진이 겹쳐 다양한 불안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시미즈 저항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은 원정팀 FC도쿄는 간바를 상대한 직전 경기에서 1대0 승리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가시와 원정에서 4대0으로 대승을 한 이후 리그 연승을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직전 홈 간바 오사카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좀 더 많은 득점을 생산할 수도 있었지만 1대0 승리에 그친 것은 아직 반등이 확실한 흐름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부진을 끊기는 했지만 개선된 모습은 확실히 보여지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최전방 자원 올리베이라가 최근 리그 일정에서 연속 득점으로 존재감을 뽑아내고는 있지만 공격진 전반의 결정력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수비에서는 중원조합이 을 통해 상대 역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무실점 경기를 늘리고 있죠.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도 전개 완성도가 떨어진 시미즈를 상대로 수비에서는 강점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 5승 1패로 FC도쿄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최근 4번의 맞대결에서 FC도쿄가 모두 멀티 득점을 기록했음은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러나 최근 FC도쿄 흐름으로 봐서 경기력이 완전히 상승세로 전환됐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이 경기는 2.5점 기준점 언더를 예상해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입니다. 홈팀 시미즈가 무득점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가 언더 흐름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오이타와 요코 마리노스 경기입니다. 양팀 순위 차이가 많이 나죠. 오이타는 리그 18위에 랭크되어 있고 마리노스는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다만 마리노스 최근 일정에서 상승세가 주춤해 보이죠. 요코 마리노스가 리그 2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홈팀 오이타 역시 리그 3경기에서 1무 2패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직전 센다이를 상대로 2대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수비에서 꾸준히 실점을 허용하고 있어 수비 불안이 가속화되는 모양이죠. 이에 따라 3백 기반으로 수비진 구성에 많은 선수를 배치하지만 전력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 수비조합의 기여 저하로 인해 위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따라서 오늘 측면 활용이 원활한 요코 마리노스를 상대로 불안이 더욱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멀티 실점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공격력 또한 리그 홈 7경기에서 5득점으로 공격력 또한 경쟁력이 기대치 이하죠.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도 공격력 전반의 결정력 기복으로 득점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의 전방 압박에 대한 고전을 면치 못할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이타가 이번 시즌 경기력 저하로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를 벗어나기 위한 어떠한 대체 효과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마리노스는 가시와를 상대로 한 직전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로 상승세 유지에 실패했습니다.
최근 일정에서 주춤한 모습이죠. 하지만 홈팀 오이타와는 전력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력 우위를 기반으로 공세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어떠한 부상으로 인해 결장한 자원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일정은 공격진 강점 활용은 좋죠. 다양한 자원들이 득점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멀티 득점도 충분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실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비에서 불안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이타 공격력 또한 결정력 부진으로 인해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야말로 클린시트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최근 주춤하고 있는 원정팀 마리노스가 이를 극복하면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도 마리노스가 4승 2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직전 맞대결에서는 4대0으로 완승을 거둔 바 있죠. 비록 오이타가 홈 1점을 안고 강등권 탈출을 위해 저항을 시도하겠지만 수비진 불안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마리노스가 오이타와 맞대결에서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 경기도 원정팀 요코 마리노스 핸승까지도 가능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나고야와 센다이 경기입니다. 최근 흐름에서 나고야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2위 자리도 위태로워졌죠. 직전 경기에서도 도쿠시마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전력 우위는 확인했지만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승리하지 못했죠. 따라서 홈 2점을 안고 반등을 시도하지만 이번 시즌에 홈보다는 원정에서 좀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특별히 홈 2점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팀이죠. 그러나 전력 면에서는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공격 전개 과정에서 측면 조합의 활용 빈도가 높아 개인 전술을 통해 센다이의 측면을 공략하면 충분히 득점은 가능해 보이리라는 생각입니다. 비록 최근 5경기에서 3번은 무실점 경기를 치렀지만 2번은 멀티 실점을 내주면서 수비진의 안정감에도 기복이 보이고 있죠. 기동력이 다소 떨어지는 중원 조합과 측면 수비진의 배후 공간 노출 문제가 맞물려 실점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리그에서 선전을 거듭해온 나고야이지만 최근 일정에서 멀티 실점을 반복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수비에 대한 불안이 드러나고 있죠. 이에 맞서는 원정팀 센다이는 비록 17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직전 경기 오이타에게 2대1로 승리를 함으로써 컵대 포함 연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에서 가와사키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한 바도 있고 가시와에게 1대0으로 승리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 공격진의 활약으로 잘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죠. 다만 이번 시즌 9번의 리그 원정 일정에서 아직 승리가 없으니 오늘 경기에서도 기대를 할 수 없게 하고 있죠. 최근 리그 일정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수비진 불안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실점을 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 수비진의 경쟁력 저하로 인해 측면 봉쇄 어려움을 겪고 있죠. 따라서 오늘 경기도 전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무게중심을 낮춘 신중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역습을 통한 득점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공격 전개의 구심점인 세키구치의 영향력 개선이 맞물려 기회 창출 빈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고야를 상대로도 득점은 가능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이 경기 나고야가 전력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 불을 보듯 명확하지만 최근 일정에서 보여주는 경기력 기복과 원정팀 센다이의 상승세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도 승패보다는 2.5점 기준점 언더를 예상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경기 분석을 마치겠으며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